어제 김세론 가족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는 고 배우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관계를 맺었다고 옹호한 녹음 파일을 소지한 인물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 따르면 이 인물은 자신을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려다 칼에 9차례나 찔렸다. 그리고 이 공격은 그가 김세론과 관련된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공개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기자회견에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배우 원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녹음 파일을 소지한 인물의 아내이자 공격 사건의 피해자는 원빈이 김수현 김세론 스캔들에 휘말린 그들의 가족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수현 김세론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되어 공격당한 피해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은 원빈의 도움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재생된 녹음에서 증거를 쥔 사람의 아내가 말한 내용. 처음에는 원빈이 누구인지 몰랐고 그가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인지도 몰랐다. 그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조용히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그의 자비로움은 우리 부부에게 상상 이상으로 큰 의미였다. 나는 진심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여성은 남편이 공격당한 뒤 원빈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원빈이 김세론과 관련된 사생활 논란에서 증인들을 지원하며 김수현의 맞서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많은 이들은 이 배우가 지나치게 친절한 행동을 보였으며 동시에 김세론 대신 김수현의 사생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밝힌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분노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들은 이 연구소의 대표가 원빈을 사건에 끌어들여 주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현재 원빈 측은 김수현을 고발한 증인을 도왔다는 정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더 이상 이 복잡한 스캔들에 다른 인물들을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이 일이 그녀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실제로 일어났다면 김수현은 더 이상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이 연예인들은 도대체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잘못을 저질렀다면 인기 스타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딸을 잃고 나서 아무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김세론 가족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무시한다면 대중은 당연히 어떤 권력자가 이를 덮으려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 AI를 탓하면서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네요. 고 김세론 가족과 스타 김수현 간의 사건에 대한 최근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댓글이 SNS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발과 부인, 법적 공방 속에서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건의 전체 타임라인을 파헤치고 법적 관점에서 분석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해보겠습니다. 5월 7일 고 김세론 가족이 충격적인 음성 녹취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김수현 김세론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세론은 겨울방학 동안 김수현과 성인 행위를 했습니다. 김수현은 김세론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내고 자신과 잠자리를 가진 여성 아이돌들을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 변호인은 김세론 가족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수현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항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매개자가 되거나 성희롱 및 학대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유가족은 김수현이 김세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겨울방학 중 음란하거나 성희롱, 성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이 김세론 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가족 측은 이에 맞서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김세론의 이모와 가로세로 연구소 진행자 김세희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서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가족은 내부 고발자가 공격을 당한 것 외에도 김세론 이모 집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 감시하듯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김세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보호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곧바로 이진호와 김수현 측은 해당 음성 녹취록이 AI가 만든 가짜 음성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즉시 가로세로 연구소를
스토킹 방지법 및 사이버 명예훼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팽팽한 법적 공방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TV리포트는 법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전제법률사무소의 노종은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을 방치하거나 보호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며 강제성 또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의 경우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김세론 가족이 제출한 증거가 사실이라면 이는 경찰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종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의 향방은 경찰이 수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종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행위 여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대중의 의혹이 크더라도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기소는 범행의 시점, 장소, 방식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음성 녹취록은 있으나 다른 진술이 없기 때문에 기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철저히 검증하고 피고소인 김수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경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노크오프에 미칠 파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김수연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가족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수연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경찰도 상당한 수사 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5월 7일 오후 김수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유튜버 이진호 측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디스패치가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서 유튜버 이진호는 김세론 가족과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유한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 김세론의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대해 이진호는 AI로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단언했다. 김세혜 씨가 공개한 모든 자료는 조작된 작품입니다. 심지어 그는 AI를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진호는 김세론이 중학교 2학년 때 김수연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한 녹취록의 배우 인물은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사기꾼이라고 밝혔다. 이 인물은 과거 연예계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목소리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4월 5일 이 인물은 케빈오라는 가명을 사용해 이진호에게 연락했고 김수연 사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촉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케빈오는 뉴저지의 한 한식당에서 김세론을 만났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1월 12일경 김세론이 500달러를 빌리기 위해 연락을 했고 두 사람은 스타벅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대화를 전부 녹음하자고 요구했다. 그 녹취에서 김세론은 성인이 된 후 김수연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그를 착한 오빠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이진호도 의심했지만 이후 4월 16일에 녹취 파일을 받았다. 그 목소리는 김세론과 너무 흡사해서 그녀의 친구들조차 속을 정도였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 결과 이 녹취는 김세론의 영상과 대사를 학습시켜 만든 AI 합성물이며 잡음 효과를 추가해 사람들을 속이려는 시도였다. 이 인물은 김수연 측에도 접근해 돈을 요구하며 유사한 녹취를 보내는 등 관련자들에게 각각 접근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수집한 후 AI로 조작된 녹취를 만들어 증거인 것처럼 보냈다. 김세론 가족과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녹취를 공개했다. 김수연 측은 같은 날인 5월 7일 오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배우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AI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증거를 유포하며 김수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고 김새론 배우와 제3자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이 김수현에게 유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녹취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완전한 조작으로 판명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AI 기술로 생성된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녹취를 보낸 인물이 고 김새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의 대응에 실패하자 이 인물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손을 잡고 가짜 녹취를 공개했다. 폭행 피해 사진이라 주장한 사진에 대해서도 회사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 조작된 내용입니다. 해당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가로세로 연구소와 자료를 전달한 사람은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져와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5월 7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사이버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회사는 또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우리는 가로세로 연구소를 스토킹 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